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최은영 변호사.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전동 휠과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의 정식 용어입니까?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해서 PM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한 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최고 속도 25km 미만, 그리고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이제 규정이 돼서 자전거 등에 포함시켜서 분류 이제 규제를 하게 된 거예요. PM의 대수가 원래 서울에 있는 그 대수가 150대 정도 됐었어요. 2018년에. 얼마 안 되네요. 근데 그게 올해 35,850여 대로 증가를 해서 거의 200배 넘게 뛰었거든요. 어쩐지 오다 가다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만약에 이런 공유형 PM 말고 개인 소유 킥보드까지 포함한다면 뭐 2020년에는 20만 대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어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대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되게 많이 생기는데 사고 많이 잘 나게 생겼더라고요. 2017년에는 117건이었어요. 사건 사고 수가. 얼마 안 되네요. 네, 근데 그게 2019년에 447건으로 3배 이상 뛰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도교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PM에 대해서 규제가 좀 완화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가 되면서 원래는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했었는데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면허여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운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래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면허를 딸 수 있는 연령 제한이 16세였거든요. 만 16세.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제 13세 이상만 되면은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 전 법에 의하면은 이 전동 킥보드 등은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했는데 지금 개정으로 인해서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면서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횡단보도를 보행할 때도 끌고 이제 보행을 해야 하고 아니면 뭐 들고 보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들고 다닐 만한 무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들기엔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규정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전거 도로를 운행한다고 해도 인명보호장구를 꼭 착용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벌칙 규정이 없어서 안전모를 꼭 착용해라라고는 했지만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원래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탑승 인원이 한 명으로 이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된 내용상으로도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탑승하지 말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이 역시도 벌칙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2명씩 타도 그 개정된 법에 따르면은 처벌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게 좀 중요한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고요. 경찰 공무원들의 그 음주 측정에 불응해도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벌칙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국법이 적용돼서 이제 차로 보고 음주운전 벌칙 규정이 적용됐을 때는 음주운전 자체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었고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법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은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탔을 때 좀 더 처벌이 엄청 경해진 거죠. 그러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번에 도교법 개정이 되면서 이전하고는 다르게 좀 자전거 쪽으로 PM을 편입시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PM을 타다가, 그런 경우에도 역시 자전거처럼 취급이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등으로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분류를 하고 규제를 하지만요, 타법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하나로 이제 취급을 해서 차와 마찬가지로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요. 만약에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이제 보도를 침범해서 운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만약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그 위험운전 치사상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서요. 상해에 이르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도를 침범해서 보행자를 쳤을 때는 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보험이 들어있으면 거기서 보상을 받거나 혹은 상대방을 보상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네, 있어요. 오. 원래 지금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들이 대부분 그 킥보드 자체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이고, 이용자가 낸 대인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매우 드물거든요. 근데 최근 금감원에서 그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의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험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이제 보상이 가능하도록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세칙에 따라서 약관이 변경이 되면은 그 약관이 변경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뭐 민사상 보험 처리 가능하다 이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새 약관에 따라서 그 전동 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인해서 다친 보행자의 치료비 같은 경우에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그 치료비 같은 게 우선 지불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보상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킥보드 업체나 이용자의 책임을 오히려 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게 됐어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방치가 돼도 되는 문제예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차 주차하고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서 올려가려고 봤더니 거기에 공유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동차 주차칸이 있으면 거기 딱 주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문 옆에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일도 내가 탈 거야. 그래서 거기다 주차해 놓은 거죠. 그렇게 방치 겸 약간 사유화의 느낌이 냄새 날 정도로 주차를 해놓는 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여기저기 거치되어 있는 거가 상당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자체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지정하고 그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가 그 기기가 거치 제한 구역에 만약에 무단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에 그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만약에 그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은 그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꼭지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 보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 법들을 좀 더 정비해서 일괄적으로 뭔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반 문제들에 대한 규율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좀 더 안전한 방향이 모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것보다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